들깨와 궁합이 최악인 들깨 상극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들깨 수제비 칼국수. 첫 번째로 들깨와 최악의 궁합을 이루는 음식은 바로 들깨 수제비와 칼국수입니다. 날이 추워지면 들깨를 넣어 만든 뽀얗고 고소한 수제비와 칼국수가 최고의 별미인데요. 맛의 궁합은 좋지만 사실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조합이 아니랍니다. 혹시 들깨가 뇌 건강을 위한 최고의 보약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들깨에는 오메가3 불포화지 방산뿐만 아니라 특히 들깨의 지방질의 90% 이상이 리놀레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바로 이 성분이 뇌신경을 자극해서 기억력과 인지 능력을 쑥쑥 향상시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오메가3와 리놀레산과 같은 성분은 몸속에서 자체적으로 생성되지 않으니 뇌 건강과 치매 예방을 위해서 따로 들깨를 꼭 챙겨 드셔야 한답니다. 또한 들깨는 나쁜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뚝 떨어뜨려주고 특히 혈관 속에 뭉쳐진 덩어리인 혈전을 풀어서 혈액이 잘 순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심혈관 질환을 위해서도 최고의 식품인 것이죠.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예로부터 들깨와 찹쌀을 쑤어 만든 들깨죽이 환자들의 회복식으로 많이 사용된 것이랍니다. 속을 따뜻하게 하고 혈전을 해소해주니 회복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열량이 높아서 기력 회복에 좋기 때문인데요. 들깨는 생각보다 열량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실제로 들깨 100g당 540칼로리에 이를 정도로 열량이 높은데요. 이런 고지방의 들깨를 밀가루로 만든 수제비나 칼국수로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보다 높은 열량을 한 번에 드시게 될 뿐만 아니라 정제된 하얀 밀가루를 통해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버리니 들깨의 효능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들깨는 밀가루 덩어리 수제비나 칼국수로 드시기보다는 들깨와 시너지 효과를 내는 최고의 식품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어떤 음식과 드시면 좋을까요? 바로 여기서 추천드리는 들깨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첫 번째는 우유입니다. 들깨와 우유라니 조금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딱 2주만 챙겨 드시면 기적의 효능을 보실 수 있는 최고의 궁합입니다. 혹시 들깨가 면역력과 피부 미용에 최고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풍부한 비타민과 불포화, 지방산이 항산화 작용을 해서 몸의 면역력을 쑥쑥 올려줍니다. 따라서 감기, 독감, 기침, 가래의 특효이며 외부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특히 들깨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그 양이 무려 콩으로 만든 두부의 4배, 소고기의 10배나 되는 엄청난 양입니다. 눈을 맑게 하니 시야가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피부세포가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주름, 검버섯, 기미, 주근깨를 딱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따뜻하게 데운 우유 한 컵에 들깨가루 한 스푼을 타서 드시거나 우유를 끓여서 거품이 올라올 때 딱 들깨가루를 넣고 휘리릭 저어서 따뜻하게 드시면 됩니다. 우유에 부족한 비타민을 들깨가 완벽히 보충해 줄 뿐만 아니라 우유 속의 락토페린 성분이 장 속에서 대장균의 번식을 억제시키고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시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2. 산패된 들기름, 들깨가루. 두 번째로 최악의 들깨 음식은 바로 산패된 들기름과 들깨가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들깨에는 오메가-3 불포화 지방과 같은 지방산이 많습니다. 뇌 건강에 으뜸인 만큼 참 좋지만 반면 이 지방질이 쉽게 산패되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들깨 속의 지방산은 공기나 수분에 노출되면 부패가 매우 빠르게 진행됩니다. 따라서 바로 이 산패된 지방질이 몸속에서 활성산소를 증가시키고 나아가 발암물질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 챙겨 드셨지만 오히려 몸에 더 나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꼭 올바른 보관법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일단 마트에서 구매하신 공산품의 경우 병에 쓰여 있는 유통기한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방앗간에서 직접 구매하신 경우 날짜를 꼭 용기에 적어두시고 개봉 후에 3개월에서 6개월까지만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보관법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있으니 유통기한을 믿기보다는 혹시 향이 변하고 색깔이 변색되거나 또는 맛이 텁텁하고 가루 뭉침이 발생한다면 변질된 것이니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보관 시에는 반드시 밀폐 용기에 압착해서 냉동 보관하셨다가 2, 3일 정도에 금방 드실 만큼만 덜어 냉장 보관해 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럼 여기서 추천드리는 들깨와 최고의 궁합인 두 번째 음식은 바로 감자입니다. 앞서 들깨 수제비나 칼국수를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대신 들깨용심이나 감자 요리로 드시면 됩니다. 또 감자탕에 들깨가루를 뿌려서 드시면 됩니다. 바로 들깨와 감자가 서로의 영양 시너지를 최고로 끌어올려주는 궁합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들깨가 최고의 항암 음식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들깨는 무기질과 식이섬유가 가득합니다. 바로 이 식이섬유가 체내에 있는 발암물질과 흡착해서 외부로 배출하는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바로 이때 감자와 함께 드시면 엄청난 항암제가 됩니다. 감자에 가득한 비타민C가 들깨의 항산화, 항염 작용을 최고로 끌어올려주고 나아가 위와 장의 기능을 강화해서 소화불량은 물론 위염과 위궤양을 해결해줍니다. 3. 열을 가한 들기름.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최악의 들깨 음식은 바로 열을 가한 들기름입니다. 국이나 찌개를 끓이실 때 고소한 들기름에 야채와 고기를 달달 볶아 진한 국물을 우려내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지요. 들기름이 고소하니 맛있기도 하지만 불포화 지방이 가득해서 일부러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들기름의 발연점이 매우 낮아서 고온에서 조리하면 바로 산화되면서 건강에 최악인 트랜스 지방이 되어 버립니다. 이것도 건강에 나쁘지만 나아가 발암 물질인 벤조피렌이 생기기 때문에 훨씬 위험합니다.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 물질로 지정할 정도로 정말 위험한 성분입니다. 각종 암을 일으키고 내분비계의 장애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도 최악입니다. 가열에서 산화된 들기름 자체도 문제지만 거품과 연기에서도 모두 발암물질이 있으니 앞으로는 절대로 들기름을 고온의 열에 직접 가하지 말고 무침이나 소스처럼 활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